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5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총장이 출근 안 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이 되겠죠. 그리고 본안소송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이 가처분 신청은 곧 결정이 납니다. 본안소송은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권 말기 증상이다. 정권 말기 증상이라는 게 뭡니까? 정권 말기가 되면 대통령의 힘이 빠져요. 그 대신에 제2인자 또는 제2인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힘이 커집니다. 이 사람들이 무리를 합니다. 그 무리를 한 것은 다 대통령으로 나중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권이 무너진다든지 변고가 생기는 그것을 정권 말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정권 말기 증상이라고 하면은 1960년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2인자인 이기붕을 부통령에 무리하게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다가 결국 4.19를 맞고 해서 그 위대한 건국 대통령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11.6 사건이 바로 생각나죠. 1979년 11.6 사건 때 박정희 대통령 주변의 권력 암투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 차지철 경호실장의 발호가 심했습니다. 경호실장이면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치에 관여를 해가지고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방치한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11.6 시해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과 상당히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차지철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추미애 법무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 권력을 전횡하고 있습니다.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견제를 해야 될 이낙연 대표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 차지철을 견제해야 할 공화당과 유정회가 완전히 차지철의 부하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윤석열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몰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김영삼이었습니다. 1979년에는 김영삼 신민당 총재였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김영삼 자리에 윤석열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독재화 그 이후에는 전체주의입니다. 독재화로 가는 문이 열린다. 그나마 겨우 연명하고 있는 검찰의 독립을 거의 혼자서 지키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이분이 적폐 수사를 너무 모질게 해가지고 자살자가 속출하도록 만든 거는 변론을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총장을 밀어내면 그 다음에 들어갈 사람은 완전히 예스맨이 되고 그 뒤부터는 검찰권이라는 게 이 정권의 하수기관이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공수처가 출범하면은 이 문재인 정권은 아무리 부정을 저질러도 검찰 수사를 안 받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선거 부정까지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길목으로 가는 자리에 지금 윤석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말로를 보면은 뭔가 징조가 좀 이상했는데 이번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직무정지입니다. 이게 직무정지. 지금 박정희 시대 때를 취재했던 기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데 제가 좀 기억이 있습니다. 1970년대 제가 사회부 기자를 할 때인데 이 직무정지란 키워드가 딱 연상됩니다. 무슨 연상이냐. 자, 1979년 8월 13일 당시 야당인 신민당 원외지구당 위원장 3사람이 김영삼 총재를 비롯한 신민당 총재단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원 자격과 대의원 자격이 없는 22명이 전당대회에 참석하였으므로 김영삼 등의 총재 당선은 무효라는 겁니다. 그런데 9월 8일 서울 민사지법 합의 16부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김영삼 총재와 내부 총재의 직무가 정지되고 정운갑 의원이 총재 직무 대행이 됩니다. 지금 직무 정지하고 똑같아요. 지금 직무 정지. 그래서 정권 말기라는 이야기가 아주 실감을 더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김영삼 총재를 이렇게 했느냐 하면 김영삼 총재가 등장해가지고 아주 박정희 정권에 대한 강경한 대여 투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여기서 스톱이 안 돼요. 더 나갑니다. 어떻게 더 나가느냐 하면 이번에는 김영삼 총재가 이 사람은 누르면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입니다. 김영삼 씨는 오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하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로는 상당히 강한 이야기죠. 그러다가 이 뉴욕타임스 특파원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내정 간섭을 미국에 대해서 국내 정치에 간섭해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빨칵한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 제명을 추진합니다. 국회 제명. 국회의원에서 이제 잘라버리자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쯤 되니까 야 이건 너무한다 해가지고 이 자이처를 제외한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조금 완화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명 며칠 전인데 신라호텔 한 객실에서 당시 박준규 공화당 의장, 태완선 유정회 의장, 김재규 정보부장이 만나가지고 김영삼 제명 건을 논의를 하면서 김계원 비서실장도 있었습니다. 김계원 비서실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명을 재고해달라는 부탁을 하더라. 우리 네 사람이 지금 각하를 찾아가서 재고를 건의하자고 말해요. 근데 이때 차이철 실장이 나타납니다. 경호실장이 나타나더니 방금 각하를 만나고 오는 길이다. 각하의 뜻은 확고하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서 김영삼 제명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기회를 차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0월 4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됐습니다. 이 제명이 11.6 사태로 가는 길을 엽니다. 김영삼 지지층이 강한 이 부산에서 부산 시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때 또 이 부가가치세를 거둔다고 해가지고 소상인들이 불만이 많은데 바로 부산 대학생들이 10월 16일 그 상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남포동 광복동으로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이게 부마 사태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상인들이 여러 불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합세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때까지는 학생 시위에 일반 시민이 합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부마 사태로 확대가 되고 여기에 또 박 대통령이 또 과잉 대응을 합니다. 그때 부마 사태에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해버립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니까 아주 진압이 가혹하게 되죠. 또 그 현장을 김재규 정보부장이 내려와서 눈으로 봅니다. 보고 민심이 떠났다고 판단을 해요. 그것도 아주 과잉된 해석이죠. 그때 만약 박정희 대통령 여론조사가 있었다면 그때 지지율이 아마 70%는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가까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민심이 떠났다. 이건 완전 밀란이다. 그게 바로 11.6 시해로 연결되는데 하필 그 단초에 된 게 직무정지입니다. 직무정지. 그 직무정지라는 말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취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말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조폭의 집단 폭행이 생각난다. 거의 정권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이낙연 대표는 윤 총장 혐의에 충격 실망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로 실망한다는 이낙연 대표에게 충격 실망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의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다. 사유 같지 않는 사유를 들어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전 정권이 총동원된 사례다. 추 장관은 이런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이를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늦추지 말라는 윤 총장이 잘못된 게 뭐가 있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늦추지 말라는 윤 총장이 잘못된 게 뭐가 있나?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을 하든지 하라. 왜 뒤에서 숨느냐 이거죠. 임명권자가 나서서 당당하게 해명을 하라. 그럴 배짱도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 장관과 여권은 관심법을 쓰는 것 같다. 윤 총장 머리에 들어가서 팩트도 아닌 걸로 전부 짐작해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식이다. 비겁하기 짝이 없고 내로남불의 적반하장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딱 떨어지는 비판을 했네요. 자, 정권 말기 정상인데, 그러나 역사는 같은 모습으로 되풀이되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절대로 공식이 아닙니다. 다만 참고로 할 뿐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르죠. 지금 정권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집단 독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민노총 등 이런 세력, 어떻게 보면은 법 위에 있는 세력이죠. 법상 세력이죠. 법을 무시하는. 그나마 윤석열 총장이 자기의 힘이 빠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피나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잘랐을 때 국민 분노가 폭발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만한 정의감이 있는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말기 정상은 말기 정상입니다. 감사합니다.